안녕하세요. 전 자칼 그리고 함께하는 여우입니다.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술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딱 이때 퇴근하고 선풍기 바람 쐬면서 맥주 한 모금 마시는 그 시원함 다들 아시죠? 맞아요. 술 한 잔 생각나는 이 계절. 여러분은 술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20대 초반에는 부어라 마셔라 죽어라 했다면 요새는 분위기, 기분에 한 잔씩 마시는 술을 좋아해요. 저는 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술 한 모금 못하는 사람과는 연애할 수 없다. 이게 제 철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와인을 되게 좋아해서 몇 년 전부터 엄청 많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약간 무언가를 되게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좀 깊게 파고드는 걸 좋아해서 그 WSET라는 와인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도전하게 되면서 현재는 레벨 3까지 취득했답니다. 참 지독하게 보시네요. 근데 그 시험이 엄청 어렵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레벨 1부터 4까지 있는데 네. 그 1이랑 2는 솔직히 쉬워요. 그냥 이론밖에 없어서 쉬운데 이제 3부터는 그 테이스팅 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론도 되게 뭔가 에세이 수준으로 좀 서술형 막 쓰는 그런 문답들이 있어가지고 좀 엄청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돼서 3부터는 진짜 좀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안대 쓰고 마셔보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마 뽀에서 할 거예요. 안대 쓰고 마셔보게. 네, 약간 제가 한 거는 이제 일단 와인 레이블은 안 보여주는데 네. 그 품종을 맞춰라. 어디 나라를 맞춰라. 이런 건 아니고 3는 이 와인의 품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산도는 어떻고 얘 알코올 농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바디감은 어떻고 이런 거를 이제 뭐 평가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마시기 좋은지 아니면 더 숙성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제가 평가하는 그게 이제 테이스팅 시험인데 그걸 합격하신 거예요? 네. 이야,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제 뭔가 붙으니까 레벨 4까지 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사람이라는 게. 네. 그런가? 다들 레벨 4까지 하고 싶으시려나?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붙어보고 나니까. 그래서 좀 막 이제 레벨 4는 얼마나 어렵지? 하고 했는데 일단 레벨 4는 뭔가 당연히 그 지식 같은 것도 엄청 중요한데 네. 일단 한국에서 시험을 못 봐요. 그게 이제 영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아마 일본이랑 홍콩에만 그 학원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죠. 아이고. 언어가 돼야 되죠. 아이고. 시험 일단 대충 잡는 게 1년이에요. 준비가요? 네. 대충. 그 독학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 눈 가리고 여러 개 깐 다음에 맞춰보는 막 훈련을 하시면 조금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제 WSET라는 그 시험 준비하면서는 안 해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그 블라인드 테이스트 하는 그런 거를. 근데 되게 재밌는데 저는 아직 뭐 품종이나 뭐 어디 나라 산지 그거를 뭔가 이탈리아 와인인 것 같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지역이 되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는지 그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야, 진짜 신기한데요? 미각이 엄청 예민해야. 맞아, 미각이랑 후각이 제일 중요해. 향 이런 거. 어떻게 이게 어느 나라 건지 어떻게 알지?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아니,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혹시 어떤 시점으로 와인이 좋아지게 되신 거예요? 와인을
술을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근데 사실 막 네. 그런 모스카토나 막 이런 달달한 술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별 감흥이 없다가 네. 제가 이제 호주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에서 워홀을 했는데 네. 호주는 소주가 되게 비싸요. 와인이 싸고 원래 외국 나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에서 와인이 싸다 보니까 막 진짜 이것저것 많이 마시게 됐는데 진짜 싼 와인 막 박스 와인 막 이런 싸구려 와인부터 네. 좀 뭐 식당 가면 파는 좀 비싼 와인도 한 번씩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랑 일단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잘 안 취하고 너무 맛있고 아니 왜 나는 소주 같은 트럽게 맛없는 술밖에 몰랐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세상이 넓어지는. 그쵸. 저희는 이렇게 술을 참 좋아하는데 술을 즐기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에 대한 재밌는 여러 정보들과 또 저희가 단연간 술을 먹으며 정립한 꿀팁들 또 우리가 술에서 배운 인생의 중요까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냥 저희와 같이 수다 떤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늑달려 팟캐스트는 현재 유튜브,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 일요일 저녁 9시 격주로 업로드됩니다. 여러분이 청취하시기 편한 채널에서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요즘엔 정말 댓글 기다리는 재미로 살아요. 맞습니다.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책 사서 읽어보고 싶다. 혼자만의 고민인 줄 알았는데 저희들과 이야기를 같이 나누니까 힘이 된다. 모든 댓글들이 너무 감동입니다. 그니까요. 다시 읽어도 감동. 저희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는 건 진짜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댓글 그 자체로 저희에게도 정말 많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앞서 저희가 2화에 여러 종류의 사랑을 주제로 다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되게 신기하게도 이번화 주제인 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여서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르고뉴 피노누아를 마실 때 사람들이 제비꽃 향이 난다는 게 어떤 향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와인을 정말 좋아해서 그 향을 꼭 알고 싶어서 엄마에게 제비꽃 향에 대해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엄마가 제비꽃이 가득 핀 곳이 있다고 알려줬고 몇 개월 뒤 제비꽃이 만개한 곳에 저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제비꽃 향이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해서 조금 시무룩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걸 까맣게 잊고 1년이 더 지났는데 엄마가 갓 피어난 싱그러운 제비꽃을 캐서 작은 물잔에 담아 활짝 웃으시며 제 방으로 가져와 주신 거예요. 향을 맡았는데 진짜 피노누아를 마실 때 나는 향이 나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엄마는 제비꽃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을 했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제비꽃이 사랑이라 느꼈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은 피노누아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은 바롤로라는 와인이 있어요. 이태리 네. 와인인데 그 바롤로도 제비꽃 향이 난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제비꽃 향을 네. 그 와인을 통해서만 이제 알고 있지 진짜 제비꽃 향이 뭔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게 해주려고 어머니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사실이 진짜 저도 너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사랑이죠. 그쵸. 너무 슬퍼요.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 음주 가무의 미학과 중용.
일단 음주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자칼님, 처음 술을 접한 게 언제였어요? 그때 기억나요? 진짜 처음을 얘기해보자면 전 진짜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한 초등학생? 그때 이제 고깃집에서 아빠가 장난으로 맥주 한 모금 먹어봐 너도 약간 이렇게 해서 마셔본 게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맛은 당연히 왜? 진짜 어른들은 이걸 왜 먹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우님은요? 저도 엄청 어렸을 때 전 약간 음침하게 제사 지내고 남은 청주를 혼자 몰래 마셔봤던 기억이 있어요. 애주가의 피가. 어렸을 때는 그 제사하고 남은 거여서 그런지 청주에서 제사 맛이 난다고 느꼈었는데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네네. 근데 그거 마시고 저 또한 웩. 그래서 나는 나중에 커서도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어머 바보다 바보.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첫 술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그다지 좋은 기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인류가 곡물로 제일 먼저 만든 게 빵이 아니라 술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맥주가 피라미드 노동자들의 일당 겸 식사였다고 합니다. 사실 피라미드는 맥주로 지어졌고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은 와인으로 지어졌다는 웃긴 말이 있을 정도죠. 그만큼 우리 인류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술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피라미드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는 TMI 말씀드리자면 이집트 사람들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택해서 공사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게 피라미드 하나를 짓는데 20년 정도 걸리는데 이집트가 사막지대라 농사가 쉽지 않으니까 1년 중 3개월을 제외하고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피라미드 지으러 가면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그래서 스스로 갔던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피라미드를 알고 이거는 또 얼마나 사람을 노예처럼 부렸을까? 노동 착취인가 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이게 전부 모든 사람이 되게 기쁘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니 참 재밌죠. 알코올의 기원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동물들이 모아놓은 과일이 자연스럽게 발효되면서 그걸 먹고 취했다는 가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인간만의 문화가 아니라 본능에서 비롯된 감각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진짜 저희도 모르게 뭔가 본능적으로 이게 끌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갑자기 핑계는 아니고. 근데 요즘 술 종류도 진짜 다양하게 많잖아요. 뭐 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 뭐 데킬라 말하자면 끝도 없죠. 여우님은 특별히 선호하시는 주종이 있나요? 저는 막 자칼님처럼 술에 조예가 깊거나 지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본능적으로 끌리는 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킬라? 데킬라를 먹으면 그 뜨겁게 내려가는 그 느낌을 너무 좋아해요. 오, 강인하셔라. 그래서 소금이나 레몬, 라임이랑 많이 드시는데 저는 그러면 약간 속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데킬라 먹고 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데킬라 먹고 물 마시고 나면 입에 데킬라 잔향이 남으면서 여기는 뜨뜻하고 그래서 위스키도 좋아해요. 위스키는 온더락으로 먹는 걸 좋아하고 온더락 뜻이 네. 큰 바위 위에 술을 뿌리는 것처럼 보여서 온더락이라고 합니다. 위스키 따를 때 이렇게 바위 위에 술을 붓는 상상을 하고 그리고 저랑 맥주 마시던 친구들이 같이 데킬라를 먹으면 엄청 놀래거든요. 왜요? 제가 맥주는 잘 못 마시는데 그래서 데킬라를 같이 먹으면 친구들 취할 때도 저는 너무 멀쩡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여우님이랑 술 몇 번 마셔봤는데 네. 제가 유일하게 진짜 취했던 적이 여우님이랑 데킬라 먹은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날 저는 기억이 안 났는데 여우님은 저를 집까지 잘 이제 데려다 주셨잖아요. 오랜만에 데킬라 먹고 싶네요.
역시 데킬라 귀신 여운님.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최애 주종은 와인인데요. 처음 와인에 빠지게 된 것은 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소주나 맥주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꽃이나 과일의 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향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지갑이 많이 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와인이 또 싸진 않죠. 그쵸. 근데 그 와인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그 대체적으로 시라즈나 말백 같은 경우에는 바디감이 되게 무거운 특징이 있어요. 네. 그에 비해 이제 가메나 피노누아는 가벼운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품종들을 섞어서 각기 다른 장점을 조화롭게 살려내는 블렌디드 와인이 되게 흔하고 잘 팔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약간 각 품종 고유의 개성이 그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싱글 품종 와인에 훨씬 더 끌리더라고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스무스하고 그냥 둥글둥글한 사람보다 자신만의 색깔이 되게 분명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와인을 고를 때도 그런 취향이 되게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개성이라는 키워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와인이 되게 인생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공부 한번 하면서 이제 마셔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교양 있고 우아하네요. 저도 와인 마시는 건 좋아하는데 네. 자칼님이랑 마시면서 확실히 많이 마시게 됐고 그리고 자칼님이 제가 이사할 때 선물해준 와인이 있어요. 파니엔테 샤도네이라고 이 와인을 선물해주면서 자칼님이 뜻을 제게 설명해줬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콤함, 달콤한 게으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항상 뭔가를 맨날 하고 있는 저한테 되게 의미 있고 뜻깊은 선물이어서 더욱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그런 술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되게 마시면서 재밌잖아요. 네, 너무 행복하게 같이 마셨고 근데 사실 와인은 잘 모르고 주로 자칼님이랑 마시니까 그냥 자칼님 픽을 믿고 가는 되게 수동적인 모먼트가 됐습니다. 파니엔테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와인 얘기 좀 더 해보자면 네. 제가 와인 자격증 공부하면서 좀 되게 놀란 점 중에 하나가 네. 주량이 약하다고 해서 와인 자격증을 따는 게 불리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저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와인 주량이 3잔이시래요. 근데 그 수에 3잔이 와인잔 꽉 채워서 아니에요. 3잔이 아니고요? 네. 한 3분의 1잔. 거의 와인 자격증 한 잔 정도죠? 근데 WSAT 제일 높은 등급인 레벨 4 아까 말했잖아요. 되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그것까지 따셨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이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혀의 감각이 좀 더 예민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일리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시험에서 알코올 도수를 맞춰야 하는 항목은 거의 틀리신 적이 없대요. 저는 약간 주량이 좀 센 편이고 부어라 마셔라 스타일이라 네. 혀가 좀 둔해가지고 약간 알코올 도수 잘 모르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 제 체질이랑 되게 잘 맞는다는 거?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 때문인지 되게 금방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잘 못 마시겠더라고요. 와, 그 선생님의 선택도 되게 멋있으신데요. 술은 잘 못 드시지만 와인을 너무 사랑해서 맞아요.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선생님이 되신 거죠? 그쵸. 흥미롭네요. 저는 가끔 발효주 먹으면 두드러기 올라오고 쉽게 취해요. 막걸리는 좀 괜찮은데 특히 맥주를 마시면 나중에는 몸을 이렇게 벅벅 긁고 있어요. 저처럼 맥주가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청량함이 있잖아요. 맥주에. 맥주 많이 주는 또 그게 있죠. 약간 고된 다음에 맥주 꿀꺽꿀꺽 한 다음에 그 카를 하고 싶어서. 알지. 둘이서 한잔 할 때 나중엔 둘 다 몸을 이렇게 벅벅 긁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보리가 안 맞는 건가 이렇게. 그리고 발효제를 증류해서 알코올 도수를 높인 술이 증류주입니다. 한 방으로는 발효주 성질이 차갑고 증류주 성질은 뜨거워서 몸이 찬 사람들이 잘 맞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인간 홍삼처럼 몸이 엄청 뜨거웠던 친구들이 맥주를 물처럼 마셨던 기억이 있나요? 약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몸이 되게 차서 맥주가 안 맞는 건가? 주변에 맥주 잘 먹는 친구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맥주를 항상 원샷 때리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되게 뜨거워요. 더위를 많이 타죠. 땀 엄청 흘리고. 저는 그나마 아는 게 와인뿐이라 와인 얘기 좀 더 해보자면 네. 그 와인은 알고 보면 진짜 다양한 세계가 있잖아요. 요즘 특히 주목받는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근데 네. 그 와인에 큰 틀이 몇 개예요? 큰 틀이요? 네. 약간 카테고리를 나누자면은 완전 큰 카테고리. 네, 레드. 그 컨벤션 그렇게 나누자면요. 뭐 레드, 화이트, 로제, 그리고 스파클링, 그리고 주정 강화 와인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인병에 붙어 있는 V 스티커 보신 적 있나요? 유심히 본 적은 없어서 한 번쯤 봤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게 국내 최대 내추럴 와인 수입사인 뱅베이 표시마크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V가 있길래 그냥 비건 와인인가?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내추럴 와인이니까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추럴 와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위적 개입 없이 자연 그대로 만든 와인입니다. 보통 이제 컨벤셔널 와인은 매해 동일한 품질을 내기 위해서 인공 효모나 여과를 통해서 그 와인의 스타일을 표준화시키거든요. 근데 왜 내추럴 와인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요. 매 자연이 주는 변화를 그대로 그냥 반영합니다. 그래서 포도밭에서는 막 농약, 제초제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양조 과정에서도 화학적인 첨가제 없이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생산자의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맛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막 어떤 내추럴 와인 생산자는 같은 맛 원하면 니네 그냥 코카콜라나 사 먹어라 막 이런 말도 하시고 맞는 말. 근데 또 이제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막 내추럴 와인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분들은 식초를 왜 먹냐, 그 돈 주고 왜 먹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신랄하게. 네, 이제 반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거칠지만 살아있는 그런 맛과 향이 되게 매력을 느끼죠. 저는 사실 뭐 컨벤셔널 와인, 내추럴 와인 따지지 않고 그냥 맛있으면 장땡 이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내추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행사가 하나 있어요. 살롱5라는 내추럴 와인 페어인데요. 이게 내추럴 와인 생산자분들이랑 애호가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내추럴 와인을 소개하고 시음하면서 이제 즐기는 행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저도 저번에 한 번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생산자분들 설명 들으면서 와인 마시니까 향도 더 잘 느껴지고 막 이제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럼 막 이제 줄 서면서 막 처음 만난 분들이랑 서로 좋았던 와인 막 추천해주고 저기 저 부스 가봐라, 저 와인 진짜 비싼 건데 두 잔은 먹어야지 뽕 뽑는다 막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많이 마시면은 좀 취하시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인잔 쨍그랑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막 박수 쳐줘요. 많이 마셨구나 이렇게. 와 막 이러면서 막 환호해주고. 재밌다. 다음에 또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추럴 와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바이오 다이나믹 공법이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유기농을 넘어서 되게 영적인 농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의 리듬과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농법인데, 자연의 리듬과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철학적이죠. 포도 수확할 때도 달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수확하고. 그러면 달을 보면서 따는 거예요? 되게 자연 막 달, 이제 달 보면서 이제 수확할 때 하면 이제 그때 수확하시고 막 솥불에 넣은 퇴비 같은 막 그런 자연 재료들만 사용해서 막 포도밭에 막 뿌리고 엄청 특이하죠. 이걸 저희가 한국에서도 마셔볼 수 있나요? 저도 마셔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흔한 건 아니라서. 흔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한 번은 꼭 마셔보고 싶은.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다음엔 저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좋죠. 혼자 좋은 곳 많이 가시네. 네, 자칼님이 와인 전문가니까 저도 증류주 위주로 말씀을 좀 보태자면 중국 술, 고량주, 백주들의 파인애플 향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입힌 게 아니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성분 때문에 사과, 파인애플 향이 나는 거래요. 진짜 몰랐어요. 신기하죠? 왜냐면 저는 이 파인애플 향이 너무 좋아서 자주 먹었었는데 당연히 입히겠지 하고 당연히 궁금증이 생겨서 쳐봤더니 자연스럽게 네, 발효 과정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비싼 고가형 고량주들의 이야기고 저가형 술들은 이 고량주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함유를 주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술 조합 얘기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자칼님만의 술 조합 있나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소주 그리고 맥주 밀키스 섞은 한 잔. 요즘 뭐 안바사주?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시던데. 저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이게 약간 술자리 시작할 때 다 같이 한 잔씩 말아가지고 마시면은 분위기 되게 잘 올라가서 회식 같은 막 그런 자리에서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 어제 슬픈 소식을 하나 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술집이 이제 서울이랑 부산에 각각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최근에 두 곳 다 폐업하신 거예요. 그 두 곳이 체인점이 아니고 따로따로인데 그냥 개인 그건데. 어머나. 근데 사실 제가 아쉬워라. 그니까. 근데 사실 제가 그 집에 와인셀러를 들이고 나서는 저도 막 밖에서 이제는 막 자주 마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마시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날 좋은 날에는 그냥 공원이나 한강에서 마시는 게 진짜 꿀맛이기도 하고. 와인이 좋아서 자격증도 따고 셀러까지 구매한 자칼님 대단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집에 불러서 마시는 거 진짜 뭔지 알아요. 저도 요새는 편한 사람들이랑 마시는 술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놀러 갔을 때 거의 모든 바, 식당에서 칵테일을 소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요? 그 밑에 괄호하고 뭐 들어간지 적어놓잖아요. 근데 다 소주. 진짜?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보드카나 위스키로 말아먹는데 소주로 말아먹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왜 안 해봤을까? 그니까요. 또 도수도 소주가 낮지 않잖아요. 그쵸? 빨간 뚜껑 하면은 정말. 근데 또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소주로 한번 칵테일 말아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소주 넣고 얼음에 오렌지 주스, 뭐 크랜베리 주스 이런 취향에 맞는 것만 넣어도 그 자체로 맛있는 칵테일이 되거든요. 소주가 미국에서 되게 흔한가 봐요? 아니요. 그 호주에서 소주 비쌌던 것처럼 약간 우리한테 보드카가 좀 비싸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소주 국가니까 우리끼리는 가성비 있는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근데 여운님은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뭐 1화 들으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꽤나 음치기 때문에 저는 노래방 잘 안 가거든요. 잘 부르시던데. 그만 놀리셨으면 좋겠고 진짜 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근데 이제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같이 노래방 가자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노래방은 안 좋아해요. 뭔가 춤추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춤출 수 있는 바 같은 곳들을 좋아해서 어릴 때는 클럽도 종종 다녔고 그리고 분위기 좋은 바들도 좋은데 네. 가끔은 이태원에 약간 브리트니 스피어스, 비욘세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 술집을 참 좋아합니다. 역시 디바의 끼가 흘러 넘치십니다. 가끔. 저도 뭐 예전에 어렸을 때는 술 먹고 막 클럽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체력 이슈로 무조건 술은 앉아서 그냥 수다나 떨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는 의자만 보이면 앉으려고 습성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제는 그런 시끄러운 곳에 못 가겠어요. 왜냐면 힘들어요. 아니 얘기도 안 들리고 뭐라고 앉지도 못하고 술도 비싸고 집에서 소주로 우리 칵테일이나 만들어 먹어요. 저 유럽 여행 때 네. 추운 겨울에 와인 마시고 뜨거워진 볼로 차가운 바람이 막 이렇게 내 볼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끼면서 숙소로 걸어서 돌아가던 길이 생각나요. 눈앞에 그려진다. 네, 그 분위기. 제 기억에 거기는 헝가리였습니다. 근데 그 헝가리 거리가 약간 조금 그 글루미한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삭막한 느낌이 있군요. 네. 그래서 뭔가 더 그림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유럽 여행을 갔었던 거라 네네네. 헝가리에 있다가 어느 날은 너무 심심해서 혼자 놀이공원에 가서 마신 뱅쇼도 기억이 나고 근데 그 놀이공원에 혼자 온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연말이라 다들 도란도란 달콤하게 뱅쇼 먹는데 뭔가 약간 처량하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돌아보면은 다 재밌는 순간이에요. 겨울에 마시는 뱅쇼 이거 강력한 것 같은데. 전 갑자기 생각난 게 이건 술자리에서 생겼던 일화인데요. 네. 제가 한번 어떤 와인바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근데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그냥 한 2시간? 이렇게 빨리 끝났는데 와인바 사장님이 갑자기 신나셨는지 막 와인을 무료로 막 오픈하면서 다들 가지 말고 더 놀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거의 다 처음 뵙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되게 뭐 가만히 이렇게 한두 잔씩 마시다가 네. 진짜 한 새벽 4시 넘어갈 때까지 와인을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되게 엄청 댄디하고 수트 입고 엄청 얌전하시던 분이 네. 4시쯤 되니까 갑자기 헤비메탈 노래를 틀으시면서 에어기타 치고 막 헤드뱅잉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랑 단시간에 진짜 엄청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반대로 약간 술자리 때문에 오해가 생긴 적도 있어요. 네. 제가 어떤 친구를 처음 만나는 술자리였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엄청 만취해서 테이블에 토로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쟤랑은 친해지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속에 거리두기를 한동안 했었는데 뭐 지금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술 마시고 무장해제 되었던 순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때 느꼈던 감정들 같은 것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네. 중요한 미팅이 끝나고 네. 같이 미팅 갔었던 직장 동료랑 네. 정말 안 친했거든요.
되게 어색한 사이고 서로 마음도 안 열어서 스몰톡도 별로 안 하던 사이예요. 근데 그날 미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 다 낮술이 속으로 먹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일정 있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없어가지고 제가 압구정 로데오 근처여가지고 칵테일이나 한잔 하실래요? 하고 낮부터 술 먹기 시작해서 저녁 밤까지 먹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에요. 둘 다 지금 그 회사는 다니지 않지만 그리고 미팅 전에 종종 술을 도구로 이용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긴장되면 힙플라스크에 위스키를 담아서 그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한 모금씩 마시고 가글을 해요. 이게 나중에는 뭔가 길티한 느낌이 들어서 친구한테 고백하듯이 나 사실 이랬다라고 말을 했더니 친구가 헐 나도 회사 면접 보기 전에 맥주 먹었어 라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뭔가 적당한 술은 릴렉싱하기 딱 좋으니까. 근데 그 혹시 영화 어나더 라운드 보셨어요? 아니요. 그 영화가 딱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주인공이랑 세 친구가 나오는데 네. 이제 다 같이 어느 철학자의 이론을 한번 따라보자 하면서 이제 그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이론이 인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부족한 채로 태어났으며 이를 유지하면 더 창의적이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철학자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왜냐면 약간 셋이 좀 인생에 좀 무료함을 느끼던 참이었어요. 근데 얘는 이분들이 다 교사인데 세 분이? 네. 낮 시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한두 잔의 알코올을 섭취해서 그 수업과 일상생활을 한번 유지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인기가 엄청 많아져요. 선생님 뭐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성공적이다가 뭐 영화하다 보니까 결국엔 중독자의 길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쵸. 힘들죠. 뭐든지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갑자기 딴 길로만 샜는데 다시 이제 자유로운 경험 얘기로 넘어가서 저는 생각나는 게 한번 술 마시고 제가 맨발로 걸어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호주에 살고 있었을 텐데 일단 그래서 길거리가 되게 깨끗한 편이었고 호주 사람들 중에서는 맨발로 걸어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도 한번 맨발로 돌아다녀 볼래 이러면서 이제 그래봤는데 근데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늘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발이 땅이랑 직접 닿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맨발로 땅을 밟으니까 엄청 자유로운 기분이 진짜 들더라고요. 막 해방감도 막 느껴지고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왜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일단 그 보건이라고 호주에서 보건이라고 하는 막 그 호주 억양도 엄청 세시고 막 약간 그냥 되게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뭔가 지금 그분들이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현대 도시에서 그런 분들을 마주치면은 좀 남들과 다르니까 몇몇 분들은 되게 경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맨발로 돌아다니시는 그런 보건들을 보면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그 한여름 땡볕에서 이제 저는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물놀이 하고 이제 막 모래 막 파가지고 모래 속에 얼음 편의점에 사와서 막 와라라라 이렇게 부어놓고서 뭐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 이런 거 칠링해서 마셨던 날이 진짜 잊혀지지 않거든요. 진짜 죽음. 진짜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감정. 근데 술 얘기하니까 술 땡긴다. 저희 이쯤에서 한번 취향이 반영된 한 잔 추천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좋아요. 저가 먼저 말해보자면 저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쇼비뇽 블랑 차갑게 칠링해서 한 잔 드셔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레이블은 말을 해보자면 그 뉴질랜드의
네. 내추럴 와인이고요. 네. 타피라는 와인 추천드려요. 가격대도 좀 엄청 합리적이고 산뜻해서 지금 마시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바질 토마토 하이볼 추천합니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저 바질 토마토 좋아하는데. 그 바질 토마토 청을 팔잖아요. 네네. 그거 그냥 얼음이랑 뭐 술이랑 섞으면은 하이볼 또는 뭐 칵테일이 되는 건데 진짜 잘 어울리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랑 그냥 아까처럼 칵테일처럼 이렇게 먹어도 괜찮겠다. 다음에 저도 소주로 해봐야겠어. 그리고 먹고 싶네요. 땡긴다. 방금까지는 술의 즐거운 이야기들이었죠. 이제는 술의 또 다른 얼굴, 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음주의 중용. 솔직히 술자리 너무 좋고 재밌고 즐겁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는 결국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숙취죠? 제 인생 최악의 숙취는 제가 어릴 때 그 당시 아주 센세이션했던 자몽의 이슬을 먹은 다음 날이었어요. 진짜 그 쌩쌩했던 20살의 간을 가졌던 그 시절에도 그거 먹고 다음날 진짜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하루 종일 진짜 괴로웠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자몽의 이슬을 비롯한 과일 소주 쳐다도 안 봅니다. 제 뇌리에 단술, 이퀄, 미친 숙취 이런 공식이 진짜 딱 자리 잡혔죠. 말해서 뭐해요. 정말 우리는 과일 소주를 20대 초반에 거쳐간 시대로서 진짜 지옥을 경험했죠. 진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무식하게 많이 먹을 때 하필 유행한 술이 과일 소주. 전 친구랑 복숭아 소주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맛있어서 한두 시간 안에 5병을 마셨어요. 둘이서. 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나서 가게 나오자마자 둘이 나란히 개원했던 기억이 진짜. 지금은 상상감. 그 향도 싫어져가지고 2%도 싫어요. 진짜요? 그리고 전 어느 순간부터 숙취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술 먹기 전에 다음날이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숙취해소 젤리, 환 같은 거 엄청 챙겨 먹습니다.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져요. 작가님도 숙취 대비하세요? 저도 여우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많이 먹을 것 같다 이런 날에는 무조건 음주 전후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 알디콤. 알디콤이 최고입니다. 알디콤 어디서 사세요? 편의점에서요. 알디콤 챙겨 먹기. 근데 올리브영에서 그 행사 많이 하니까 올리브영도 한번 가보세요. 네. 저렴하게. 꿀팁. 네. 그리고 첫 잔은 무조건 꺾어 마시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처음부터 원샷 때리면 기분은 좋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 간에 무리가 가요. 갑자기 들어가요. 네, 좀 이제 몸으로 느끼거든요. 아, 얘가 놀랬다. 놀랬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꺾어 마시기. 그리고 술 마시면서 물 많이 마시기. 물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해장은 국물파입니다. 쌀국수 아니면 냉면 이런 거 주로 먹습니다. 예원님은요? 저는 느끼파. 저는 좀 신기해요. 근데 그런 분들. 진짜요? 네. 저는 국물 먹으면 속이 쓰리고 그리고 그 국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울렁거린가? 네.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토마토 이런 것만 먹다가 고구마 피자, 뭐 새우버거 이런 거 먹어요. 상상이 안 가. 그리고 저도 일종의 국물파인 게 저는 이온 음료랑 뭐야? 이온 음료랑 막 오렌지 같은 상큼한 과일류를 막 밀어 넣어요. 상큼파인가요? 근데 약간 오렌지 같은 엄청 상큼한 막 레몬 이런 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간에. 근데 막 누워서 막 입에 까서 넣고 있어. 그리고 저도 물 많이 마시고. 근데 저희가 얘기한 것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남다른 숙취 해소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근데 숙취도 숙취지만 진짜 무서운 건 술 먹고 하는 실수들이죠. 그쵸. 다음날 이불킥 하거나 기억이 안 나서 물 안에 떨었던 경험 다들 있을 것 같은데 자칼님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여러분께 진짜 말 못할 흑역사가 너무 많은데 네. 하나 말해보자면 제가 지금은 토할 정도로 절대 먹지 않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제 주량도 모르고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에 엄청 취해서 네.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침대에 누워있다가 속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 막 변기통 붙잡고 토를 막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취하면 네. 중심을 잘 못 잡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변기통을 붙잡고 막 뒤로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헤드뱅잉을 하다가 변기통을 뽑아버린 거예요. 진짜로 리터럴리 거실에 있는 화장실 변기통을 뽑은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말도 안 돼요. 진짜 막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화장실 물 난리 나고 막 물 솟아올라요 그러면? 그냥 화장실 바닥에 물이 흥건해집니다. 변기통 뽑아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진짜 등짝 스매싱 겁나 맞고.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변기통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얼마예요? 2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살면서 변기통 가격을 알게 될 무슨 순풍산부인과 에피소드 같네요. 술 진짜 저도 뭐 막걸리에 사이다 말아먹고 좀비 대본 경험도 있고 술 취했는데 계단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려고 뭐 점프해서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회로가 이상하게 돌아갔구나. 그쵸. 그래서 한 층짜리 계단을 제가 점프를 했다가 복숭아 뼈가 깨져가지고 깁스를 또 했었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다리가 도라에몽이 된 거예요. 한쪽이. 근데 알바를 가는 날이라 쫄뚝이면서 알바를 갔더니 사장님이 발을 보고는 병원이나 가라 이렇게 해서 퇴근시켜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 네. 제가 썸 타던 남자가 있었어요. 20살인 것 같은데 제 친구랑 셋이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해놓고 집에 간 거예요. 그냥요? 말도 안 하고? 그 둘은 얼마나 어색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잘못됐다. 약간 쎄한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드니까 부재중 카톡이 한 30-40개는 와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썸도 끝나고 친구한테도 욕 엄청 먹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 사과 한번 다시 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위험하고 무모했었네요. 젊음이란 이런 걸까요? 다들 근데 이런 흑역사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저희만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죠? 그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술의 신인,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참고로 그 디오니소스는 로마 신화로 넘어가서는 이름이 바쿠스가 되는데 이 바쿠스가 싹입니다. 디오니소스가 한 말을 말해보자면 그러나 잘 들으라. 너희들의 목적은 술이 아니다. 광기도 아니다. 술이 깨거든 혼돈이 비롯되던 시간, 질서가 비롯되던 시간을 생각하라. 광기에서 노연하거든 떠날 일을 생각하라. 씨앗이 대지에 들었다가 제 몸을 썩히고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다시 대지에 들어 제 몸을 썩히는 이틀을 생각하라. 이 생선과 소멸을 거듭하는 한 알의 곡식과
과일이 있는 이치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술은 무수한 생명이 뒤섞여 있는 카오스의 웅덩이다. 너희가 빠져있겠느냐 헤어나오겠느냐. 디오니소스가 술을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생성과 소멸이 공존하는 카오스의 웅덩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쵸. 기뻐서 마시든 슬퍼서 마시든 가끔 술자리에서 나도 몰랐던 나의 마음을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꼭 광기나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잠깐 현실에서 벗어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상대방도 불편하면 안 된다. 그 적정선을 지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술이라는 게 결국 분위기에 취하는 게 좋은 거지. 과하게 마신다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술자리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숙칙들 같은 것들을 세워놓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저만의 수칙이라고 하면 일단 혼술할 때 맥주 한 캔 이상 안 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랑 헌팅, 뭐 합석 이런 것도 안 하고요. 점점 술자리가 불편해진다. 네. 속이 점점 막 더부룩해지는 것 같다. 이러면은 뭐 불편한 자리여도 양해를 구하고 바로 집에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거절도 용기잖아요. 저는 사실 옛날에 네.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자주 마실 때 네. 다음날 흑역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술자리들이 불편해서 다음날 힘들었던 기억이 되게 많았어요. 마음이. 아, 마음이? 네. 불안하고.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약간 고착화돼가지고 제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그래서 괜시리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니까 왜 이렇게 술 먹고 다음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네. 정말 기분 좋게 마셨는데 예전에는 억지로 술을 마시는 문화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다행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마시려면 이렇게 나를 잃지 않는 걸 신경을 쓰면서 거절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먹는 술은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으로 굳어지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옛날에 제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야, 그냥 술 먹고 잊어버려 라고 했더니 자기의 철칙은 술은 기분 좋은 날 먹어야 한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친구가 맥주를 매일매일 한 1년을 정도를 1년? 하여튼 그 정도 마셨을 때 자기가 너무 싫었어가지고 참 현명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거절하는 방법이 혹시 있으세요? 술자리, 불편한 술자리 이럴 때? 저요? 네. 저는 사실 거절을 잘 못해요. 되게 의외다. 그죠? 왜냐면 저한테 술자리를 하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안 친한 사람은 없어요. 다 친한 친구니까? 안 친한 사람들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술 먹자고. 진짜로. 왜일까요? 저는 준비가 돼 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보통은 요새는 다 사랑하는 친구들이니까 거절은 잘 못하는 편이긴 해요. 착하려면요. 저는 되게 들으시기에 되게 유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먹기 싫을 때는 그냥 모음 핑계를 좀 많이 대는 것 같아요. 요즘 나 감기약 먹고 있어서 술 못 마신다. 뭐 이러면은 강요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술이 몸에 안 받는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쵸. 제 친구 중에 진짜 술을 아예 못 마시는 알스 한 명이 있는데 진짜 어느 정도냐면 소주 한 모금만 해도 온몸이 시뻘개지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이별을 겪고
본인도 약간 그 비디오에서 보여주는 그런 청순 같은 걸 떨고 싶었나 봐요. 약간 김삼순 코스프레 이런 거. 이별을 받고 약간 그 슬픔에 빠져서 술 마시는 혼술하는 나? 약간 이걸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브라더 소다를 샀대요. 브라더 소다? 아, 그 밀키스 맛 나는. 네. 맥주도 소주도 아니고 브라더 소다. 가지고 이제 맛있겠다. 그걸 사가지고 집에서 혼술을 했는데 딱 2잔 마시고 바로 기절. 진짜 청순도 술이 받아야 떨 수 있다는 거. 하여튼 이렇게 진짜 술이 체질적으로 안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은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잖아요. 그쵸. 감기약 스킬 저장했습니다, 저도. 저는 굳이 거절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정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있을 때도 있고. 근데 혹시 저희 둘을 아시는 분들이 이걸 들으면 이거 거절 멘트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려나?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럴 경우가 있죠. 감기약을 먹고 다음날 일정이 있을 경우가 있죠. 오늘 이야기하면서 다시 느낀 건 술은 참 맛있고 즐거운 존재지만 그만큼 나를 지키는 기준이 있어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걸요. 다가올 여름에는 기분 좋은 정도의 취기,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더 사랑하려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언제나 중용을 지키기는 어렵고 그래도 계속 생각하고 나를 위한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여름에는 무작정 마시기보다는 기억에 남을 술자리,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을 만들고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한 술자리를요.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마치면서 장욱님의 와인 인문학 산책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문장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와인을 마시는 행위는 책을 읽는 것과 닮았다. 와인잔을 들여다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유사하고 함께한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마실 때 자아, 즉 이고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네, 오늘은 음주가무의 미학과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희 TMI 남발 듣고 정 떨어지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술과 어떤 관계일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술자리라든지 웃긴 흑역사가 생각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늑달려는 2주 뒤에 상실 불가능한 나의 친구 GPT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